제가 미니진과 하이브 분쟁보다 더 놀랐던 건 컴프레스공 홍콩 사진을 보고 나서였거든요. 기존에 뉴진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럴까, 뉴진스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 뉴진스가 이렇게 나가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었단 말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이 사진이 마치 이제 과거로 이제 회귀한 듯한 뉴진스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2024년 7월 26일 날에 SBS 가요대전 썸머 공연에서 뉴진스가 공연을 해요. 이 공연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뉴진스가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를 저는 이 공연을 통해서 좀 짐작이 가고 좀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뉴진스가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무용수들이 있는데, 무용수들이 이게 남자처럼 보이는데 남녀의 이제 구분이 없이 이렇게 있고요. 옷을 뉴진스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춤을 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굉장히 이 무용수하고 이 뉴진스가 어떤 쪽이 또 메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이 잘 맞게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해요. 뉴진스가 보여준 이미지의 이 특징은 어떻게 보면 신우석 감독의 ET의 그 동영상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게 다 모여있는 어떤 그 수영장인가 뭐 파티장인지 이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뉴진스가 와갖고 거의 이 옷도 굉장히 이제 자유롭고 예쁘게 입었어요. 막 천사의 날개를 막 달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춤을 막 추고 막 그런 걸 보여주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걸그룹의 이미지가 깨지고 베개 쪽에 어우러진 우리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동영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뉴진스가 젊은 세대한테 먹힌 그 이유기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뉴진스의 모습을 떠오르는 이미지가 히피였어요. 히피 문화. 그 세대를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히피 문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존의 가치관을 좀 부정하고 뭐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에 회귀한다, 뭐 이런 가치관을 히피들이 갖고 있잖아요. 젊은 층의 이 가치관하고 이게 약간 흡사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거의 흡사하게 옷을 입고, 남자들도 이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렇게 여자 남자 구별이 안 가요, 머리 모양만 봐서는. 그리고 옷은 물론 여기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옷도 어떻게 보면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를 이때 이미 20년대에 그 세계 젊은이들이 생각해낸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행이 오긴 했지만, 이런 양성 평등적인 모습, 그리고 뭐 돈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자리를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흉내는 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히피풍의 어떤 그런 컨셉을 소화해낸 그런 그룹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뉴진스는 그걸 딱 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뉴진스 그 자체로서의 나온 어떤 그런 컨셉이나 그 가치관이 아니고 미니진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진스 팬들이 미니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진이라는 인물이 물론 천재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시대에 딱 잘 맞아서 어떻게 그런 컨셉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니진이라는 인물이 그거를 처음에 시도해서 만들어낸 거는 그거 확실하잖아요. 유재수가 보여준 세계관을 약간 정리해서 보여주면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랄까, 롤리타 검색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성적 대상화된 그런 걸그룹이 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나 컨셉 자체도 거의 그랬어요. 그런데 유재수는 그걸 약간 깬 듯한 느낌이고, 젊음 자체가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이나 어떤 공연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의 구별이 일단은 안 느껴지는 그런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그 MZ 세대들의 가치관과 그게 잘 일치가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유지수가 잘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걸로 회귀를 해버린 거죠. 이 사진 한 장.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저는 진짜 갑자기 뒤통수 딱 맞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옛날에 유지성 어디 갔어? 우리가 좋아하던 유지성 어디 갔지? 왜 갑자기 과거로 갔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타임머신 타고 갑자기 한 며칠 년 전으로 딱 가버린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YTN에서 난 기사인데 키키라는 그룹이 이제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런칭한 그룹이고 이미 이제 신곡도 발표했어. 아이두미라고 하는. 그런데 이 기자가 말하기를 키키에게 초기 유진스를 보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갖고 노래를 찾아보고 한번 그 컨셉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확실히 보여주는 동영상의 모습을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꾸미지 않는 순수한 여성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였고요. 확실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그룹의 이미지는 확실히 아니에요. 키키라는 이름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의 마녀배우 키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는데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이 이름을 보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먼저 떠올린 게 미야자키 하야오였어요. 전체적 동영상의 컨셉이 기브리 스튜디오의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일단 동영상의 요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저 세대예요. 저하고 약간 저 밑에 세대의 어떠한 그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타카하타 하사오라는 감독의 알프소녀 하이디 굉장히 유명했고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키키의 요 동영상을 보면 약간 비슷해요. 미야자키 하야오하고 타카하타 이사오. 진짜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아는 이름. 우리 시대 때 TV에서 봤던 그런 만화 영화를 거의 만들었어요. 알프소녀 하이디, 빨간 머리엔, 엄마 찾아 산말리, 미래소년 코난, 프란다스에게 이게 다 이제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감독들이 쓴 건데 프란다스계의 오트카 세이지는 물론 지브리 스튜디오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같이 다 동시대에 같은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감독들이거든요. 이 감독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이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 이미지가 키키의 동영상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키키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도 보면은 자연 친화적이고 꾸미지 않는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그룹 이미지가 아니고 뭔가 다른 그 컨셉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YTN 기자도 키키의 모습에서 유진스의 초기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뭔가 뭐 표절을 했다거나 뭐 이미지가 비슷한 이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 동영상에서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키키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2월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 이틀 후죠. 그때 이제 하츠투 하트라는 또 걸그룹이 하나 런칭을 한대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약간 유진스 같은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아일릿의 다크 버전 같은 느낌? 그리고 르세라핌도 이제 3월에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르세라핌을 보고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약간 세계관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그런데 약간 국민 가수? 이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르세라핌은. 천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우러러 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여전히 르세라핌은 천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지상으로 좀 내려와서 뭔가 다른 느낌의 컨셉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 가수로서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 뉴스가 물론 이제 홍콩 공연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인기 있는 그룹으로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 홍콩 사진만 봐서는 앞으로는 그 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참 어렵겠다. 다른 어떤 팬층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진스의 팬들은 어디론가 이제 또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컨셉의 그런 가수들을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키키의 전략이 유진스의 팬들을 좀 흡수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컨셉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유진스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참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키키가 일단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 디렉터들이 능력이 있다면
뉴진스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류가 되겠죠. 루세라핌은, 뭐, 뉴진스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수요층이 약간 달라서 기존에 있는 뉴진스의 팬들을 흡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루세라핌은 하이브 소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부의 그 뉴진스 팬들을 흡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 그리고 아일릿은 또 아쉬운 게 기존에 갖고 있는 걸그룹의 이미지를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롤리타와 같은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이미지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이 물론 훌륭하죠. 근데 그거는 과거의 어떤 걸그룹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르세라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이브 걸그룹이 유진스를 빼고 르세라핌이나 아일리나 뭐 이런 걸그룹의 좀 아쉬움이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지고 있고 그걸 빨리 캐치해갖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걸그룹 그걸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이 원하는 걸그룹의 모습은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진스나 키키처럼 뭔가 좀 다른 세계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일릿은 그거를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 아일릿이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부지리로 이제 유진스 팬층은 다른 걸그룹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진스 팬들 버니즈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그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